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상 입찰자 수 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조사와 관련하여 경매 컨설팅 업체 등을 피하는 요령 그리고 낙찰을 받기 위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린 유튜브는 4시간 전에 올렸던 것과 같은 것인데 아무리 봐도 중간중간에 녹음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여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것 같아 다시 녹음한 것입니다. 제가 휴가차 며칠 쉬었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감동의 댓글을 주신 한원종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속으로 올렸던 유튜브 54, 55, 56회에서 현장 답사는 언제 가나, 몇 번 가나, 어떻게 예상 입찰자 수를 파악하나, 그리고 현지 부동산은 몇 군데를 가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장 답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물건에 대한 입지나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현장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입찰 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매는 경쟁을 통한 매매이므로 1등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1등이 되기 위하여 입찰 가격을 정할 때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것이 경쟁 대상이 되는 예상 입찰자 수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상 입찰자 수 파악 요령은 지난 55회차 유튜브에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예상 입찰자 수가 많다고 판단되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 가격을 좀 더 올려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낮춰 써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투자 목적인 사람들의 수는 대략 예상할 수 있는데 아무리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했더라도 투자 목적인 사람들보다 거의 필연적으로 높게 쓰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바로 경매 컨설팅 업체, 세입자, 채무자 관련자, 채권자, 실수요자, 그리고 초보자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입찰 가격을 좀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입찰할지 여부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거의 파악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조사에서 세입자가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답사온 다른 사람을 만나도 누가 컨설팅 업체인지 채무자 관련자인지 채권자인지 알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곤란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입찰했는지 여부는 입찰 당일 개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낙찰을 받아야 할 거의 필연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투자 목적인 경우보다 좀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찰 결과 금매 수준 또는 시세 그리고 심지어 시세를 넘겨 쓴 경우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특히 경매 컨설팅 업체가 들어온 경우는 시세를 훨씬 넘겨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투자 목적인 사람은 당연히 그들과의 경쟁에서 져야 하고 다시 다음 경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경매 컨설팅 업체 그리고 초보자는 어느 정도 같은 물건 경쟁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매 컨설팅 업체는 무조건 낙찰을 시켜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는 터무니없이 높게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초보자는 처음에는 낮게 쓰다가 계속 낙찰이 안 되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서서히 올려 쓰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경매 컨설팅 업체와 초보자의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 인기 지역, 인기 물건에 집중적으로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채무자 관련자, 채권자, 실수요자는 꼭 그 물건을 낙찰받아야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한결 강하므로 인기 지역, 비인기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는 사람은 대개 초보자이고 그리고 초보자의 특징은 상당수가 안전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거의 인기 지역 물건을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전 경매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다 보니 투자 목적인 사람보다 가격을 높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경매 컨설팅 업체와 초보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기 지역보다는 비인기 지역을 노리면 좀 더 적은 인원이 입찰하는 가운데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많은 지역, 경쟁이 많은 물건에서 몇십 명이 경쟁하여 매번 1등은 거의 못하고 설령 2등, 3등을 계속한다고 해도 어차피 낙찰이 안되면 꼴찌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헛수고이고 씁쓸한 경험만 쌓는 것이죠. 그리고 인기 지역에서 예상 입찰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입찰 가격을 좀 더 올려서서 설사 수십 명을 물리치고 낙찰이 되었다 해도 낙찰은 되었을지언정 수익이 남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기 지역에서는 수십 명의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제살 깎기식으로 결국 수익을 낮추어 입찰 가격을 높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낙찰이 되면서도 수익이 남기 위해 인기 지역을 피하고 비인기 지역을 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 비인기 지역의 물건은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원하는 기간 내에 팔릴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하게 파악한 후 입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인기 지역에서도 원하는 수익을 감안하여 소신껏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 지역에서 원하는 수익까지 확보하면서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운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헛고생을 감수해야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실전 경매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입찰 가격 정하는 요령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인기 지역에서 입찰자 수와 관계없이 소신껏 입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상 입찰자 수 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 경매 컨설팅 업체 등 피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튜브 바로 앞 회차 54, 55, 56회에서 현장 답사 임장활동 언제 가나 몇 번 가나 예상 입찰자 수 파악하는 요령 그리고 현지 부동산은 몇 군데를 가야 하나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6회차 혼자서 입찰 가격 정하는 요령 1 누구나 쉽게 3회 총정리 시리즈 7회차 부동산 경매 침체기 아파트 비인기 지역에 투자하라에서 혼자서 입찰 가격을 정하는 요령과 부동산 경매 침체기에 비인기 지역에 투자하라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명칭을 경매와 힐링에서 루마 생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경매, 부동산, 법률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